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 변호사, 구장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경남 양산, 평산 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총선을 66일 앞둔 상황에서 이 친문계와 친명계가 이번 만남으로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장홍 차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정당 공천을 앞두고 지금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친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또 그 국회의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 원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분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당내 화합, 당내 통합형 공천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친문계와 친명계 간의 어떤 이 공천 갈등이 폭발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그 오찬을 함께하면서 당내 화합과 당내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큰 원칙에는 아마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공천 과정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이 공천에서 생존하느냐,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윤건영 의원,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을 했던 윤영찬 의원이 과연 이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이 제대로 공천 심사를 받게 될지, 아니면 친명계의 어떤 그 밀어내기 압력에 의해서 좀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오늘 오찬 회동 이후에 공천에서 어떻게 그 영향이 미칠지 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이 대표 피습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찾아가겠다고 했었는데 일단 미뤘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왜 지금 이 시점에 전격적으로 양산을 방문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구장홍 차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 당내에서는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또 우리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지지자나 국민들께서는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남 자체가 지지층에게 결집을 하는 현상도 있고요. 또 국민들에게 다소 민주당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생신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화하시고 한동훈 비대위원께서 난을 보내시는 것과 비슷한 차원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께서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을 필요할 수 있지만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내에 갈등이 있었을 때는 어쨌든 당의 어른이 중재자 역할은 하셔야 된다. 이건 또 정치 영역과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혹시 모를 어떤 친명과 친문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미리서 봉합하는 차원도 분명히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통합이 말로만 그쳐선 안 될 텐데 이 대표가 양산을 찾아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10일 퇴임 1년을 맞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었습니다.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너무 잘 책방 응원하러 오고 책방으로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이런 책도 공부가 좀 되죠. 도톰하게 나오고 네. 뭐 표창을 베개도 수면용으로.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두 사람 농담도 주고받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인데 지금 이 공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그 명문 정당을 만들자. 이재명 할 때 이제 명, 네. 그다음에 문재인 할 때 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명문고등학교, 중학교 할 때 명문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화기애애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1년도 채 안 되어서 이제는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문명 갈등.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네. 문재인을 앞에 해준 것 같아요. 문명 갈등인데 네. 제가 보기에 이 갈등은요 쉽게 봉합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갈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은 자기들 말로는 게 시스템 공천한다. 네. 근데 여기서 두 분이 어떤 합의를 한 데에서 어떻게 갈등이 해소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두 분이 합의한 데에서 뭐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에 이수진 비례의원이 갔죠? 네. 어떻게 막을 겁니까? 못 막잖아요. 양기대 지역구에도 뭐 이제 양이원영 의원이 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도처에서 지금 이제 그 친명, 그다음에 친문,
완전히 내전 상태에 돌입하고 있는데 두 분이 만나서 뭐 화기애애하게 악수하고 한 데서는 시스템 공천을 멈출 수는 없다. 이렇게 그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오늘은 뭐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지금 연출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상 해주신 건데 지금 이 실제로 이 만남 이후에 이 대표가 좀 교통 정리에 나설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저는 뭐 이른바 친명, 친문 갈등이라는 것이 조금 확대돼서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계파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전면전이다, 뭐 갈등이 심해졌다라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일단 공천을 앞두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당에서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과연 시스템 공천 그리고 당원 당규상의 공정한 공천으로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지도부의 또 리더십이고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나갔을 때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갈등을 이제 없애고 통합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그 만남 자체는 사실 어떤 공천이라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적인 그런 세부적인 갈등 양상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당의 어떤 통합 그리고 단합 그리고 당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고견이나 지혜를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친명계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원인으로 이 친문 인사들을 지목하면서 이 불출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